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울소리. 자, 현대시는 뭐라고 그랬죠? 시는 이미지고 이미지는 그림인데 한 컷의 그림으로 정리되지 못했다. 그러면 당신은 현대시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부터 제대로 정리하는 한 컷 정리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소리. 자, 현재 시점에서 공간은 청계천 7가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적습니다. 청계천 7가라고 적을게요. 청계천 7가. 청계천 그러면은 이제 뭐 지하철, 1호선, 종강역에서 내리면 바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자, 청계천 7가는 현재입니다. 그런데 현재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라고 적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 청계천 7가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 특별히 이 공간 측면도를 골동품 가게, 뭐 요즘에는 뭐 캐럿 마켓, 당근 마켓이 있지만 골동품 가게가 중고 물품 거래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주 오래된 옛 물건을 파는 가게, 골동품 가게. 천장에 이렇게 방울이 매달려 있는 거, 자, 방울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방울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화자가 이렇게, 화자가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샀다. 골동품 가게는 회상 매개해주는 공간이고요. 방울은 회상을 매개해주는 물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 결과 나는 뭐 하게 되느냐? 회상에 젖게 된다입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 만들어 주시고 빨간 펜으로 이렇게 괄호 처리한 다음에 회상이라는 말을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 청계천 7가에서 골동품 가게에 들러서 방울 샀는데 옛날 생각 났네요. 옛날 생각 났네요. 이거예요. 자, 그래서 회상을 하게 되는데 화살표를 이렇게 오른쪽 위로 사선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이제 과거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날이라는 말을 자, 오른쪽 아래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날 여름 해질녘에 소년의 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산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실 텐데요. 이게 산이고요. 하산합니다. 앞서 걷는 화자가 있고요. 이렇게 소년 시절의 화자가 있고 그 화자가 끌고 내려오는 소가 있습니다. 소. 그래서 소를 그릴 텐데 소는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다시 목을 좀 길게 뺀 다음에 삼각형 그려주신 다음에 뿔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꼬리 하나 내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다리 4개를 만들어 주시면은 완성. 이제 소가 되겠습니다. 소 아래에 이렇게 방울을 매달아 줄 거거든요. 방울을 이렇게 요 방울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빨간 펜으로 강조합니다. 어디? 방울. 소 목에 달려있던 방울. 이렇게. 그날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라는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괄호한 다음에 씁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이때 방울이 들려주는 소리는 영롱한 소리입니다. 뭐라고요? 영롱, 맑고 깨끗한 소리다. 영롱한 방울소리.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영롱한 방울소리 플러스. 그래서 밑에다가 한 번 더 방울소리라고 써볼게요. 방울소리가 영롱하다. 플러스. 이렇게. 지금 시간대로는 저녁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는 여름입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을을 그릴 텐데 이렇게 초가지 모양으로 그리고 굴뚝 모양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밥 짓는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집 한 채 그려주시고 요 뒤쪽에 작은 집 하나 더 그려주시면은 앞쪽은 화자가 사는 집인데 그 울타리 앞쪽에 살인문 밖에 누나가 나와 있어요. 댕기머리 만들어 주시고 밑에다가 누나라고 씁니다. 누나가 마중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옥분이네 집입니다. 써볼게요. 옥분이네 집이에요. 아마도 이제 친구인데 뭐 마음에 두고 있던 옛사람 같은 느낌의 옥분입니다. 자, 빨간 펜으로 이제 화살표를 점선으로 만들 텐데 이 방울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울에서부터 옥분이네 집으로 점선 화살표.
방울 모양에서 누나에게로 점선 화살표. 들릴까 말까, 들릴까 말까, 들릴까 말까, 들릴까 말까. 식구를 그대로 씁니다. 들릴까 말까라는 식구가 나오는데, 소년 시절 해질 무렵에 소를 끌고 내려올 때 그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거리는데, 그 소리가 누나 귀에 들릴까 말까, 옥분이네 집에 들릴까 말까, 이 느낌인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아마도 괄호 처리하고 써볼게요. 기대하면서, 들리기를 기대하면서, 그쵸? 그리고 괄호 처리 마무리합니다. 들리기를 기대하면서 생각을 한 두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옥분이가 있고 누나가 있는데, 옥분이네 먼저 1번 하시고 누나에다가 2번을 번호 붙이시는데, 수특 사용설명서에서는 행복한 기억 1번, 2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용설명서의 내용이 그닥 별로 아름답지 않아서 고칩니다. 1번 그리움, 2번 그리움. 과거 회상하는데 굳이 이 두 대상을 언급한 이유는 뭐겠는가? 왜 그 방울 소리가 들릴까 말까라고 기대감을 가져봤겠는가? 그러면은 그리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게 더 적절해요. 그러나 수특 사용설명서에 있는 말도 써둡니다. 기억이라고요. 행복한 기억의 대상 1번, 2번. 그리움의 대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로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그냥 줄표를 연결합니다. 같은 현재 시간상에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지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역시 현재예요. 현재.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 회상 장면과 현재 시점 느낌은 정반대다. 대비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지금의 공간 이름도 써야 되는데, 이 지금의 공간은 아래에다가 써볼게요. 골목입니다. 문명의 골목이라고 할 때 그 골목 있죠? 문명의 골목 할 때 골목. 그래서 빨간 펜으로 다시 골목에다가 세모 처리하고 마이너스 할게요. 그리고 공간 이름을 나타내는 그날 오른쪽에 한 번 더 밑에다가 쓰는 게 더 대비가 잘 되겠네. 그날은 마을입니다. 마을. 그날 과거 시점에 회상하는 공간은 마을입니다. 마을.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플러스 처리하신 다음에, 과거의 마을은 플러스고 현재의 골목은 마이너스다. 대비 표시를 빨간 펜으로 양방향 화살표. 건도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재가 나오는데 영롱한 방울소리 플러스였잖아요. 얘하고 마이너스 대비를 이루는 녀석이 등장하는데, 사각형에다가 앞이 뾰족한 모습 하나 삼각형 그려주신 다음에 바퀴 모양을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붙여주시고, 바퀴 모양이에요. 길쭉한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는 원형에 가까운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여기는 살짝 타원형으로 동그라미.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배기구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뽕뽕뽕뽕 이렇게 배기가스가 나오는 모습. 바퀴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2륜차야, 3륜차야. 바퀴 3개짜리 원동기니까 얘는 3륜차라고 해요. 3륜차. 이 륜자가 바퀴륜자예요. 륜자가. 네, 륜자는 바퀴륜자. 바퀴륜자예요. 바퀴가 몇 개? 3개짜리. 그 베트남 가면은 그 뭐 자동차 대신에 왔다 갔다 하는 오토바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 녀석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토바이도 아닌 것이 자전거도 아닌 것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륜차는 뭘 가지고 있냐면 빨간 펜으로 부각할 건데, 여기에 이제 경적을 하나 달아줄 거예요. 그 운전대 옆에 운전대 모양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다가 쓸게요. 경적. 운전대 옆에 달려있는 경적 있잖아요. 경적.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경적 소리, 바닥에 따가운 소리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방울 소리는 영롱하다 플러스. 그래서 양방향 화살표 만들어 줄게요. 경적이 뭐예요? 클렉슨. 빵빵 울리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적은 마이너스, 방울 소리 플러스, 대비, 대조 되고 있는 소재다. 이렇게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 한 컷으로 정리해 봤고요. 이제 지문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지요? 자, 이제 돌아옵니다. 이수육의 방울소리. 이제 지문 분석입니다. 첫 행 보시면요. 1년에서는 현재하고 과거야? 현재. 그래서 괄호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에서 이 골동품 가게 괄호 처리 딱 하신 다음에, 자, 회상하게 된
회상을 매개하는 공간이다. 이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추억하게 되는 계기. 뭐, 이 매개라는 말 대신에 뭐, 계기라는 말을 수축 사용 설명서처럼 쓸 수도 있어요. 수축 사용 설명서에서는 이제 계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뭐, 그래도 상관없죠. 그 다음, 나, 표면적 화자야, 이면적 화자야. 표면적 화자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 어느 황소목에,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 황소목에 걸렸던 그 방울. 자, 방울 동그라미 딱 하신 다음에 얘랑 똑같아. 회상 매개체라고 써버린다. 회상 매개 물건이죠. 회상 매개체라고 쓰신 다음에 이 매개 대신에 계기라는 말을 써도 돼요. 수특 문제 풀이 가운데 선지에 이 골동품 가게를 회상을 하게 되는 추억이 잠기는 계기 공간이다. 이런 설명이 나오거든요. 방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샀다 밑줄 딱 그어보시고. 이게 이제 현재와 과거야? 현재 상황이에요. 그쵸? 이제 회상이 잠기게 되는 이연으로 갑니다. 이연은 과거야, 현재야? 이제부터 과거입니다. 자, 그 영롱한 소리는 과거에 내가 몰고 내려오던 그 목에 달렸던 방울의 소리가 플러스로서 영롱하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여기 영롱한에다가 물결표. 맑고 깨끗하다라는 얘기니까 선생님 목소리가 영롱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영롱하다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수식을 받는 방울 소리 역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방울 요거 다시 한번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플러스 한번 해 두시고 밑에 방울 소리 나오면은 그때가 다시 형광펜 체크해서 플러스 표시 한번 더 할 거예요. 자, 딸랑거리던. 자,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괄호 처리해 볼게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승으로 갔다? 죽었다. 죽었지만 이런 뜻이 되겠죠. 죽었지만 왜?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키우던 소니까 소가 아무리 장수를 해도 성인 시점에 오늘의 이르기까지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이미 도산당했거나 뭐 그랬겠죠. 나는 손을 몰고 과거에 여름 해질녘 괄호 처리 딱 하시고 구체적인 시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구체적인 시간이다. 왜요? 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닌 여름. 그 다음에 해 뜰 때도 아니고 해 질 때. 이렇게 지목을 했으니까 구체적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건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고 또 해질녘 하면은 또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다. 라고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여름 포함해서요. 이렇게. 자, 하산이 무슨 말이야, 하산이? 산을 내려온다. 그런 얘기잖아. 이 그림 보시면은 이 모습을 하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소를 데리고 산으로 갔을까요? 산에 갔다 오는 길이잖아요. 왜 산으로 데려갔어요? 도살하려고 했으나 차마 마음이 여려가지고 죽이지 못하고 내려오는 건가요? 밥 먹이고 오는 거죠. 초식동물인 소는 풀이 주식이기 때문에 풀이 무성한 숲으로 데려갔다가 먹이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뭘 먹여? 감자야, 엿이야, 풀이야. 풀 먹여. 엿 먹여? 풀 먹여. 풀 먹이고 돌아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상황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그날의 소년이 되어 그랬잖아요. 그날에다가 괄호 처리하시고 현재야 과거야? 과거야 과거. 그래서 그날에다가 괄호 처리하시고 과거라고 쓰신 다음에 과거의 그날은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시간상으로 보면은 플러스의 시간이에요. 평화롭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 이건데 여기 이제 플러스 의미로서 고즈넉함 그리고 평화로움이라고 수축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 연기는 뭐 집 불타가지고 나는 연기 아니겠죠. 밥 짓는 연기 아니에요, 그렇죠? 저녁 밥을 짓는 연기. 저녁밥이 기다리고 있는 집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소년이 가서 안식처로서 이렇게 이용하게 될 그런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배고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고즈넉하다, 평화롭다라고 하는 건 색깔 다른 걸로 한번 써볼게요. 이건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플러스 이런 얘기고, 그럼 얘는 뭐야?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수특에 보면은 풍요롭지 못한 써볼게요. 풍요롭지 못한 경제사정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풍요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 이 표현.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알겠죠? 그러나 이제 정신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웠던 과거다. 이런 설명이에요. 이렇게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터덜터덜에다가 물결표 하시면은 얘가 배고픈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얘도 마이너스 표현이에요. 이 힘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터덜터덜, 힘없고, 맥없고, 무력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자, 음성상징어 써주시고요. 의태어냐, 의성어냐 두 개 다 돼요. 사전적 의미상 모양, 소리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의성어, 의태어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냥 음성상징어라고 나오겠죠. 배고픈하고 연결돼요. 자, 마을이라고 하는 공간 괄호 처리하시고, 자, 얘는 특별히 빨간 펜으로 다시 한번 괄호를 덧칠해서 마을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공간이다. 칠판 오른쪽 그림 보시고 과거의 마을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반대편에 뭐가 있다고? 문명의 골목, 현재 시점의 공간은 마이너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플러스 표시해 주시고요. 자, 갑니다. 귀가 했어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잖아요. 칠판 오른쪽 그림을 한 번 더 보시고 골목에다가 괄호 처리하신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표시해야 되겠죠. 자, 골목에다가 빨간 펜으로 합시다. 빨간 펜으로 골목 마이너스. 여기 보면 이제 문명의라고 했어요. 문명의 마이너스. 부정적인 의미의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금의 다시 괄호 처리 현재라고 과거야. 현재 시점의 공간 골목이다 라는 거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떠들썩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까 그 저녁연기 피어오르는 마을이 시끌벅적 이 느낌 아니잖아요. 고즈넉하다는 얘기가 뭔 말이에요? 고즈넉하다. 여진님, 고즈넉하다가 뭔 소리입니까? 뭐 고요하면서 아늑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는 반대로 떠들썩하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했더니 흥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래, 그쵸? 상거래가 일어나는 현장인데 그걸 이제 부정적 현실로 여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3륜차가 올려되는 경적할 때 빨간 펜 경적에다가 세모 처리 마이너스 딱 하신 다음에, 자, 이거 왜 마이너스야? 왜 마이너스야? 따가운데 라고 했으니까 따가운데, 따갑다, 뭔가를 따갑게 한다. 오케이? 따가운데.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경적 소리는 뭐였죠? 영롱. 저기는 따가워. 알겠죠? 그러니까 시어의 대비가 일어나는 건데, 자, 방울소리라는 거 밑에 있잖아요. 밑에 방울소리에다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플러스 한 번 더 하시고, 아까 그 형광펜으로 색깔 하기로 했었잖아요. 형광펜으로 색깔 한 번 더 하시고, 빨간 펜 동그라미 한 번 더 해도 좋고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대비 대조 써볼게요. 시어의 대비, 시어의 대비, 또는 뭐 대조적 시어 이런 말 쓸 수 있죠. 밑에 안 보여도 찾을 수 있죠. 그쵸? 방울소리, 그리고 경적하고 대비되는 거야.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이 골목은 마이너스 인치로 남겨두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앞쪽에 공간이 있었지. 마을로 연장해, 마을. 뭐라고? 앞쪽에 마을 플러스 한 곳 있지. 과거 공간 마을은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조적 공간이란 말로 바꿔 써볼게요. 공간의 대비란 말 써도 돼요. 공간의 대비 해도 되고 대조적 공간 해도 됩니다. 자, 전달됐죠? 필기하시고요. 대조적 공간, 대조적 시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딸랑이는 이라는 말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울려대는 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경적을 수식하는 울려대는 당연히 청각적 이미지이긴 한데 부정적 의미야, 긍정적 의미야? 부정적 의미의 청각적 이미지예요. 여기서 울려댄다라고 하는 거는 떠들썩하다고 이제 짝지어서 이해하면은 편리하겠죠. 떠들썩하다, 울려댄다, 알겠죠?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기 저잣바닥이라고 하는 거, 저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장이라고 이해해도 되고 그냥 길거리라고 해도 돼요. 둘 다 돼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은 이 방울소리라고 하는 거는 딸랑이는 방울소리, 역시 청각적 이미지인데 똑같은 청각인데 이쪽은 플러스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자, 딸랑이는 에다가 물결표 한번 해보시고, 이 방울소리는 딸랑이는 방울소리 청각적 이미지 맞는데 여기는 또 플러스 의미의 청각적 이미지다 라고 하는 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옥분이네가 1번, 자, 그림 오른쪽 보시고 옥분이네 1번, 누나가 2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기억 1번, 2번 이렇게 수특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덧붙여서 그리움 1, 2로 정리했어요. 형광펜으로 이제 색깔 해볼게요.
자, 옥분이네 형광펜 색깔. 그래서 행복 기억 1번. 이게 수특 사용 설명서식 기록입니다. 이제 괄호하고 그리움의 정서가 깔려 있겠죠. 그리움의 정서가 깔려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들릴까 말까에다가 마찬가지 형광펜으로 색깔. 밑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아래에 있는 들릴까 말까에도 형광펜 색깔. 두 군데 색깔 했죠. 그럼 아래에 있는 들릴까 말까에다가 아래에 있는 들릴까 말까에다 쓸 거예요. 무엇의 반복? 식구의 반복. 그래서 기대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뭐하고 뭐가 반복? 들릴까 말까, 들릴까 말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형광펜으로 색깔. 자, 누구? 누나. 누나에다가 형광펜 색깔 하시고 동일하게 씁니다. 행복, 기억, 그리움 이렇게 쓸 거예요. 행복, 기억, 그리움이라고 똑같이 쓸 거예요. 누나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그래서 행복한 기억 2번, 행복한 기억 2번. 그리고 다시 괄호한 다음에 그리움이라고 쓰시면은 완성. 이 반복되고 있는 식구인 들릴까 말까라고 하는 게 까로 끝나고 있잖아요. 그쵸? 의문형이다 라고 한 번 더 써주시고요. 의문형. 자, 까까, 의문형. 이렇게. 들릴까 말까. 이제 뭐 서리법으로 봐도 상관없겠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거나, 아, 맞아. 그때 막 들렸었지. 들리도록 내가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지. 다가가고 있었지.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서리적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사용설명서에는 안 나온 얘기입니다.